네, 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자잡잡 잡소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와우!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두 분 다 너무 오랜만에 네. 뵀는데 예, 특히 예,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예, 엄청 바쁘셨다고. 예, 그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정말 있는 이 정도로. 예, 그냥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그냥 컨설팅. 계속 떠들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있나? 이게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움직여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다가 네. 이게 생각이 사람이 항상 발아야 돼.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바쁘니까 차라리 좀 아팠으면 좋겠다. 네. 예, 차라리 아파서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그럴 딱 수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리셨어요? 진짜 예. 최근에요? 네, 슈퍼 면역자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예. 관심이 없구만. 괜찮으셨어요? 예, 안 괜찮았어요. 예. 굉장히 뭐 영혼 없는 걱정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안 괜찮았어요. 진짜 영혼이 가득 있었어요. 정말로 아니 왜냐면 최근에 아팠다고요. 예. 웃기네. 아팠어요. 웃기네요. 예, 진짜 아팠어요. 어떡해. 예.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로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강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프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수업을 하신 건 아니죠? 수업했어요. 줌으로 진짜요? 진짜요? 워낙 바쁘시니까 네, 또. 그거를 일정을 비워놔야 되는데 워낙 네. 꽉 차 있다 보니까 막 다 미루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 정도씩은 했던 것 같아요, 줌으로. 학생들이 나 못해. 그렇게 시간. 아프신데도. 기침해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기침하면서 강의했어요. 목으로 좀 많이 오잖아요. 예, 목도 아프고 그런데 그러니까 꼭,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학생들이 간절하다는데 그렇죠. 그냥 했어요. 예, 대단하시다. 잠깐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그래도 했습니다. 일정 그러니까 바꾸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아서. 예. 그쵸. 맞아요. 다가오고 있는데 예. 수업은 받고 싶고. 예. 아이고. 네. 별로 영혼 없어 보인다. 아니 저는 이렇게 바쁘시다고 예. 해서 저 부러워요 이랬는데 아니에요. 저는 안 바꾸고 아니죠. 싶다고 했잖아요. 저만 부러워했던 안 걸로.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다 아프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 고맙습니다. 맞아요. 예. 건강이 예. 최고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뭐 정관장 이런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직업 방송 이것으로.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네.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선물이 준비가 돼 있죠?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 네. 예,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먹으면은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불어서 다이어트 밀키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네,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저희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죠. 해커스 문제집과 저희 트러스트 컨설팅의 송진아 노무사님과 제가 쓴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류가릿의 류채연 쌤이 쓰신 IT 개발자 필독서 코딩질로 함께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태성생 지금은 괜찮으신 거냐고 물으시는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뭐 후유증 좀 있지 않으세요? 후유증이요. 후유증보다는 그냥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도 그렇게 피로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피로감이 그렇게 쉽게 저는 이렇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예, 조심스럽지만 노화 아닐까. 한 방 먹어. 서로 오늘 공격을 주고받으시는데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쵸?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네요. 운동해야 네. 그렇죠. 운동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 네. 하루 이틀 정도만 좀 휘청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휘청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열이 좀 심하셨어요? 열보다 목이 아프더라고요. 목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연말인데 또 추워졌으니까 맞아요. 건강 챙기시고요.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했잖아요. 경조사 따로 없냐고 오랜만에 아, 만나서. 귀한 소식이 자, 있었어요. 너무 예, 반가워요. 여기는 없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 제 밖에서 보면 저 못 알아볼 거예요. 저도요. 예, 저도죠. 여기 3층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요. 우리 분장 선생님. 저는 예술가라고 부르는데 저도요. 예, 새로운 사람으로 보고 태어나요. 계실 수도 있어요. 자주 그죠? 보시거든요. 예, 이분의 오빠께서 네. 취업을 하셨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꽤 많으시고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음. 쉽지 않으셨어요. 음. 그런데 다행히 좋은 데 취업을 하셔가지고 음. 저 진심으로 진짜 축하드렸어요. 네, 진짜 맞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음. 정말로. 또 맞아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맞아요. 했는데 네. 이제 곧 겨울 방학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좀 마냥 놀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너무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예. 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 지금 바로 이전에 컨설팅 하던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막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쌤 저 백수 더 하고 싶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는 그쵸?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기가 딱 너무 좋은데 예. 준비해야겠죠. 음, 근데 왠지 그 멘트가 오늘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 네. 겨울방학 네. 때 그 남들 열심히 할 때 같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요. 명언이다. 남들 맞아요. 놀 때 해야죠. 네. 예, 이럴 때 합시다. 이럴 때. 음. 이럴 때 미리 어디 기업 지원할지 그리고 기본적인 자소서 항목들도 좀 생각해보고 그렇죠. 이런 것을 해야지 이제 공채 그 공고가 막 올라올 때 바로 이제 이제 쓸 수 네. 있어요. 네. 예. 보통 이제 공고가 뜨고 네. 마감 직전에 부랴부랴 자소서를 완성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러면 진짜 당연히- 너무 늦어요. 그쵸. 예, 그쵸. 너무 마음에 늦어요. 들지도 않고 그 예, 일이. 예, 그게 어떻게 쓰겠어요? 마감 막 임박해가지고 쓰기 맞아요. 시작하면 맞아요. 뻔해요. 네, 예, 하나 그렇죠. 써놓고 막 뿌리는 거지. 그렇죠. 뿌리는 똑같은 것조차도 거. 그쵸.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음. 거예요. 예, 네. 이 뿌리는 거 제대로 뿌리지도 않아. 맞아요. 보면은 제가 예전에 시제에서 심사를 네. 하는데 시작을 우리은행으로 시작해서 끝을 아이고. KT로 끝낸 경우 있어요. 꽤 있어요. 진짜 뿌린 맞아요. 거구나. 예, 네. KT에서 역할을 기업명도 하겠대. 수정을 다 아이고. 못한 채로 그쵸. 예, 이거 그런 자기소개 있어요. 수정하려면 일괄 바꾸기라도 하던가 하나하나 바꿔서. 맞아요. 더군다나 이런 거 있어. CJ 띄우고 제일제당 하면 일괄 바꾸기에도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는 거지. 정신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탁구장님께서 자소서는 마감 전날 밤에 써야 제맛. 정말요? 제 맛은 제 맛이죠. 제맛 쫄깃해지죠. 저랑 그죠? 그렇게로 예, 뿌듯하지요. 이러다 뭔가. 서버까지 마비가 되면 또. 그러니까요. 아니 그쵸.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음. 종종 있거든요. 그쵸. 진짜로. 음. 예, 그래서 저는 꼭 마감 시간 맞춰서 쓰지 말고 모르겠어요. 저는 또 성향상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항상 하루 전날쯤에는 좀 예. 이렇게 미리 제출하시면 어떨까 하긴 예. 하는데 많이들 안 그러시는 것 같긴 전 해요. 거의 첫날 내서 면접을 보러 가면 항상 1번이더라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네. 저는 딱 저 스타일이에요. 마감. 마감 전날. 전날 저는 밤. 항상 모든 보고서든 네. 뭐든 진짜 1분도 안 남기고 항상 그때 넣어요. 정말요? 그게 진짜 찐 능력이라고는 하던데. 아니요. 근데 뿌듯해요. 음. 이게 업무 효율이 그때 3일 동안 쓴 거보다 3분 쓴 게 훨씬 더 내가 많은 일을 해내요. 원래 시험 보기 전에 그 그쵸. 쉬는 네. 시간에 집중 제일 해야 네. 되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때 본 게 막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너무 반갑죠. 그죠? 공부 잘했다. 예, 3분 공부하고 거기서 나온 거 기억하고 신나서 쓰고 3분 후에 맞아요. 잊어버리고. 시험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단기 기억력. 근데 자소서는 우리가 한 개 기억만 쓸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미리 음. 해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좀 깊이 파악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소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예, 네. 이게 기업에서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 기업도 알아야 되지만 면접이나 자소서를 볼 때 본인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봐요. 맞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 기업이 좋으니까 지원했대.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사람인데 그럼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음.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 이게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언제 하겠어요? 3월에 맞아요. 하려고요? 예, 겨울방학 때 늦어요. 해야죠.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한 번쯤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반나절 하루면 더 좋고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 핸드폰 꺼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나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돌아와서 핸드폰 켜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출 이것만 와 있어. 광고 예, 이런 여러분들 특히 뭐 네네.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라서 또 가능한 것도 같아요. 되게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직무를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그냥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합격률 높은 물론 그 직무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했었던 그 직무 범위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도 몰라서 또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도 좀 스터디하시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대 가지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코너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취업 알잘딱까지 센터에서는 네. 여러분들의 겨울방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좀 쓰면 좋을 시간, 자소서 써보는 시간 네. 준비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죠. 네.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기소개서는 써도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쌤들은 많은 코칭을 해보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눈 감고도 오늘 진심 영을 좀 13시간 말라가셔서 13시간 컨설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예. 영은 제로라고. 대로. 예,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차피 뭐 어렵죠. 나만 영혼 있어야 되나? 나 아까 아파트 할 때 영혼 없던 거 아이고. 봤잖아요. 나는 영혼 있어야 되나?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네. 오늘 그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자기소개서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 네네. 좀 어떻게 분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물론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자아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연장선으로 저희 왜 흔히 이제 마스터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그래서 좀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문항들을 여러분들께서 나에 대한 경험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한 문항씩 좀 작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왜 갑자기 자소서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소서 왜 쓰냐? 서류 통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합격. 그렇죠. 최종 합격이죠. 결국은 면접을 위해서도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 맞아요. 면접에서 자소서를 보고 질문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미끼들이 적당히 들어가줘야지 면접에서도 내가 유리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어요.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자소서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자소서 저도 그거 매우 추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터 자소서는 그럼 뭘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보통 이 자소서를 평가할 때 누가 글을 잘 쓰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글 잘 쓰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좋죠. 네. 예. 근데 우리는 글을 잘 썼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건 작가로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자 하는 게 어디서부터 뽑아져 나오느냐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얘기하면 분명히 또 얘기할 거야. 뻔한 얘기예요 할 텐데 보통 우리가 평가 항목을 자소서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 평가 항목을 인지상 직무 역량에서 뽑아내서 평가 항목을 만들어 놓고 글을 읽으면서 옆에다 놓고 봐요. 보면서 야 이게 보여? 보여? 안 보이는데? 글을 잘 썼는데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써야 될까에 대한 것을 미리 좀 결정해 놔야 돼요. 근데 많은 기업들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면 기업들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그게 뭐냐? 도전 열정이라는 거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창의 혁신 많이들 있고. 소통 협업. 소통 협업은 요즘에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글을 잘 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여 안 보여. 글을 통해서 이게 보여 안 보여.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요 열정, 도전, 창의 혁신, 소통 협업. 이거는 이제 마스터 자소서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요거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다가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건 회사와 상관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스터 자소서를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경험 정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태성 쌤이 말씀해주신 그 역량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었던 것을 좀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소속되었었던 그 소속 위주로 한번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부 간의 그 전공 수업들 중에서도 뭐 다 쓰시지는 어차피 못하실 거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2가지, 3가지 정도를 뽑으셔서 그 중에서 소통, 협업과 혹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있지는 않을까 혹은 뭐 도전 열정과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4년간의 그 학부 전공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내 활동이라든지 교내 활동이라든지 이것들 이렇게 확장을 하시고 또 이제 경험하셨었던 어떤 인턴이나 근무 경험 이렇게까지 해서 좀 쭉 한번 정리하시면 사실 그게 경험 정리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서류보다 면접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자기소개서에 면접에서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 것들을 좀 살려요. 그럼 물어보시면 전 자신 있게 또 되게 대답을 할 좋은 수가 있고 전략이에요. 그렇게 네. 반대로 서류에서 약한 부분들이 면접에서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 좀 나열해보고 네. 거기에서 좀 우선순위 맞아요.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 그거 네. 살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야가 빠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렇죠. 면접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소서에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네. 이 미끼가 되는 거거든요. 미끼를 야가 빠져요. 마구마구 추측해야 돼요. 미안해요. 아니 되게 쏙 들어요. 그죠? 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한테 이런 단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예. 이 네. 경험 정리라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다들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기업에서 아니면 이 직무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거에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업에서 우리 여러분들 신입 지원할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경력 사원 또는 박사급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신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 내 말귀 좀 알아듣겠어? 기본 역량 뭐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 나머지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르쳐서 쓸게. 근데 너무 기반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근데 기본 이상 정도만 직무와 관련된 것은 있고 네. 나머지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도전적으로 무엇인가 한 게 있다. 그래, 그런 성향이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그걸 가지고 이 친구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직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만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상생활도 지금 뭐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네. 거예요. 아주 네. 소소한 거라도 다 뽑아보세요. 다 뽑아보세요. 내 기억을 바탕으로 뽑아보고 네.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거 뭐가 있을까?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한번 보는 거야. 사진 찍었던 거,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음식만 찍지 말고 본인도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찍고 막 올려보면 이때 여기 갔었지. 그쵸. 이때 친구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누구하고 싸웠지. 막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면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게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 학생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선생님 저 이거 정말 안 쓰일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거 뽑자, 이거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생각했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면접에 가서 이 소소한 얘기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관들이 매우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꼬리질문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거라도 일단은 다 뽑아놓자. 네. 예, 그러면서 때로는 반성도 하자. 예. 막 살았구나 내가 이런 거 반성도 좀 하고 자아성찰도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아를 분석하는 것도 진짜 좋고 네네네. 또 얘기해 주셨다시피 기업 분석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 분석하면 좀 막막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홈페이지를 볼 수는 있지만 뭘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분석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거를 정말 정석대로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바른 게 분석, PT 이렇게. 뭐 이런 네. 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막연한 그런 의무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겨울 방학 시즌에 이제 여러분들 자아 성찰하면서 이제 돌아보는 계기로의 기업 분석의 개념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산업에 대한 그 경영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좋아요. A 기업의 특정 어떤 뭐 기업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고 B 기업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겟 기업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경제연구소에 나와 있는 경영 산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 펌의 어떤 업계 이슈 리포트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간의 여유가 좀 되실 때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한번 보신다면 내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군과 기업군에서 최근에는 이런 이슈들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업계 현황을 조금 미리 알아두시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단기간 내에는 벼락치기로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도 쓰이시겠지만 이제 PT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기업 분석이요. 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자소서하고 면접에서 보려고 하니까. 네. 예, 보려고 하니까. 자소서에서도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어? 이 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어라는 것을 분명히 보려고 할 거고. 네. 면접에서도 관련된 질문들이 요즘에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 특히 지난 상반기에 보면은 엔지니어한테도 하반기에도 그랬어. 엔지니어한테 매출액을 묻는 경우들도 상당히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뭐 정확하게 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평가 항목이 있으니까요. 예. 비즈니스 분석한 내용 얼만큼 알고 있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소서를 평가할 때 면접을 볼 때 평가 항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아주 1차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뭐 자소서에서 안 묻던데요? 아니면 뭐 면접에서 안 묻던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물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알아챈 거예요. 못 알아챈 거예요. 반드시 네. 물어보긴 예. 하셨다.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물어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부터 시작하고 면접에서는 우리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경쟁사 대비 우리의 강점이 뭐죠? 약점은 무엇이죠? 네. 우리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그 이슈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삼성 자소서에도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면접에서 SK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묻는 경우 아예 나 이거 묻겠다라고 맞아요. 면접 안내 메일을 보낼 때 그것까지 정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묻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못 알아채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기업 지원 동기가 뭡니까? 이거 우리가 평가 항목이 뭐냐면 지원 동기 몇 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물었는데요, 안 묻던데요 하는데 안 물은 게 아니라 본인이 못 알아챈 거예요. 우린 기업 지원 동기에 자소서를 쓸 때도 면접을 쓸 때도 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회사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이쪽 산업 그리고 이쪽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 변화 그리고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디에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지원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네. 돼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만약에 기업 지원 동기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CJ 재당 쓰면서 맥스봉 얘기하고 햇번 얘기만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 돈 맞아요. 버는 것으로 네. 우리 기업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써줘야지만 맞는 되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기업 분석해야 돼요. 네. 우리 빵가님이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라고 오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모르셨었을 이야기들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첫 번째 문항부터 좀 살펴볼게요. 나 다 얘기 안 했는데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너무 빨리 문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우리 이 대본 가지고 사주하기로 했잖아요. 이 대본 맞아요. 예. 사주 아니라 팔주라고 예, 또. 좀 쉽게 가려고. 네. 너무 귀한 기획이는 맞아요. 맞아요, 정말요.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그럼 이 자세하게 기업 분석을 한 거를 예. 자소서 문항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까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가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네. 나는 네. 좀 순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뉴스 기사부터 찾아요. 그쵸. 그다음 블로그 검색해. 의외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유튜브 봐. 기업의 이름을 네.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봐. 음. 그러면 어떤 그건 뭐 나쁘진 않은데 음. 개인이 올리는 블로그 이런 데는 오래된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가 그쵸. 제법 있습니다. 네. 예,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순서를 그것부터 하면은 그런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기업이 만약에 사업 분야가 A, B, C가 있어. 네. 그런데 A가 매출이 여기가 한 60%야. B는 한 30%야. C가 한 5% 남짓이야. 그런데 기사에 나오는 것은 C가 새롭게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뉴스는 대부분 그쪽에서 또 나오거든요. 조명이 될 수 있고. 그죠? 거기에 조명이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 기사부터 준비, 뉴스부터 보는 친구들은 이 5%의 비즈니스가 이 회사 전체인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야,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이거보다 주 사업 분야는 여기 A에 있는데 C 가지고 계속 얘기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릴 수 있고요. 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우 재미없지만 매우 유용한 자료 다들 아실 거예요. 다트. 다트. 예, 분기 보고서. 최근에 올라온 분기 보고서. 또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네. 반기 보고서가 네. 최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업 보고서가 최근일 수 있어요. 재미 되게 없어요. 이거 보면은 알아듣지도 그쵸. 못하는 재무제표, 맞아요. 손익 얘기하고 네. 있고 숫자 막 들어가 있는데 재미없어요. 그것도 텍스트야. 너무 맞아요.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재무를 지원할 사람은 물론 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 직무 지원할 사람은 거기에서 2번이라고 아라비 숫자로 돼, 로마자로 된 네. 네. 2번 사업의 내용이라는 내용.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기껏해야 아무리 많아봤자 20페이지 안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는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각 사업 분야별로 얼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은 어떤지, 이쪽 산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구개발, 어떤 생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이거 다 정리돼 있거든. 거기서 2번 사업의 내용 중에서 대부분 5번의 그 파생거래 위험 관리 요거 정도만 빼고 나머지 다 보시면 된다. 그러면 뼈대가 완벽하게 맞아요.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네. 대부분 좀 규모 있는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보고서. 네. 이거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실 때 이것도 딱 보면 한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돼요. 아 이걸 보라고? 라고 하면서 화낼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보통 구성이 앞에 사업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ESG라는 개념으로 그들이 네. 쫙 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데 S나 G는 그닥 관심 있게 안 보셔도 돼요. 예, 우리가 뭐 거버넌스 이거는 사실은 네.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부분은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강조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S도 사실은 좀 홍보성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의 내용 부분 위주하고 이 부분, 이도 가끔 중요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회사가 있으니까 그거 정도만 봐라.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그 운영하는 블로그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SK나 뭐 이런 데들은 블로그가 예술이에요. 거의 뭐 책 한 권 보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별도 있거든요. 관리를 하니까. 그죠? 음. 그리고 나서 뉴스 보세요. 그리고 아. 나서 그래야지 중심이 잡히고 밸런스 맞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숙제 많이 되게 들은 좋은 것 같죠. 말씀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학생분들은 이제 요새는 좀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네. 다트를 좀 정보를 좀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전만 해도 사실은 그냥 검색하시거나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하시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 때문에 높아심에 좀 말씀해주신 것 같고 다트나 IR 자료나 사업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봐도 읽는데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읽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그 직무에 좀 더 맞추셔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영업 직무다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내용에서 판매 혹은 매출
전략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서 그 파트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그 직무에 따라서 재경 직무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제표 다 보셔야 그쵸. 되고 주석까지도 사실은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쵸. 이건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단계서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면접 때 바짝 조금 암기하셔야 될 때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이거 보자고 했을 때 또 부담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스텔라 쌤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일단 뭐가 있는지는 대충 맞아요. 훑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네. 있어요. 네. 내가 생산 뭐 기술 쪽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생산 설비에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이게 네. 집중적으로 보여야 될 그렇죠. 거고 R&D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 특허를 무엇을 내고 있고 어디에 연구 개발을 그렇죠. 얼만큼 투자하고 네. 있는가 네. 여기에 집중하면 되고 네. 이제 영업을 지원할 곳이다라고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영업 판매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쭉 훑어보고 맞아요. 그리고 스텔라 쌤이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아까 그 증권사 뭐 이거 얘기하신 네. 분이 있는데 네. 투자하면 그죠? 자동- 요거 증권사 자료 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좋긴 좋아요. 어. 되게 분석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조금 우려되는 것은 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사셔야 돼요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쵸. 이쪽이 어려운데도 좋은데, 불구하고 그쵸. 좋은 것만 계속 네.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신성장 포인트 위주로 이제 좀 네. 많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면 한눈 이렇게 달라요. 달리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네. 한번 적고 봐야 돼요. 맞아요. 최대한 팩트 자체를 예. 네. 접할 수 있도록. 예. 근데 말을 듣는데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네. 방송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품격으로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요. 편하게. 없어 보이게 얘기하는데 되게 아니에요. 고품격으로 얘기하세요. 아닌데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그래서 좀 열심히 경청하고 있어요. 수준을 달리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닌데. 좋은가 고품격으로. 네. 오늘 이거는 네. 고품격. 알잘딱깔센터로. 예, 그 고품격. 영광입니다. 예. 이 네. 분석한 내용을 네.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접에서 직접 물을 때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원 동기나 뭐 이런 데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쓸 일 없었어요. 불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못 쓴 거지. 네, 그렇죠. 본인이 활용을 못 한 거지. 맞아요. 예,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항목부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네. 파헤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동기와 입사 후 포부죠. 네. 이 두 문항은 정말 네. 안 나올 수가 없는 맞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쵸. 써야 될까요? 어떤 구조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우선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각 문항별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태성쌤께서 강조해 주셨었던 기업 분석 부분이 바로 이 지원 동기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좀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포맷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그 구조가 있는데 일단 지원 동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때 있어서 순서를 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로 먼저 강점 위주로 연결을 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다 보면 내가 기업에 대한 부분을 팩트를 조사했던 것을 나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학부생분들의 수준에서는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현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그 동기와 목표만큼은 내가 확실하고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을 첫 줄에 강렬하게 딱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 직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동안에 뭐 총 몇 번의 대내 활동, 총 2번의 뭐 인턴 혹은 뭐 몇 개의 자격증, 뭐 기타 어떤 활동들 여러분들의 활동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로 한 줄 딱 핵심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영업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하에 내가 A사에 지원을 한 이유는
이거다라고 해서 그 후속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평상시에 좀 준비하셨었던 그 기업 분석의 그 노하우를 살리셔서 A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업 전문가로서 바라봤었던 A 기업의 판매 전략, 매출 경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500자 정도의 그 자기소개서 분량에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지원 동기 먼저. 이거 유료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유료 전환 가능해요? 이거 유료 전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지. 이게 저는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유의사항, 그 뭐랄까 이거 왜 쓰라고 하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이 직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라는 것, 즉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조금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심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서류 심사하면서 그리고 면접을 하면서 아 이런 구조로 얘기하니까 좀 잘 들리더라 하는 것이 있긴 해요. 그럼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맨 앞에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선택할 때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그리고 나서 A, B 조건이 있다면 A 얘기하고 그 다음에 B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리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가장 잘 활용되어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서 평생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앞에 딱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A, B를 풀어나가는 거야. 내가 앞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죠.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아까 기업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자 쪽, 반도체 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 뭐 IT 기술의 발전 아니면 우리 전방 산업, 그러니까 PC 시장, 휴대폰 시장 아니면 서버 시장이 아니면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네. 앞으로 몇 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시장도 향후 몇 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우리 삼성전자는 여기에 적절한 그 어떤 연구 개발을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제품을 개발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뚝 분석한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나는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외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것이 여기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회사에도 기여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평가받을 것인가는 분명히 해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라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네. 글의 구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 스텔라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 이런 것들 본인이 쓰기 좋은 그 방법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서 써내려가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도 자소서나 면접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왜요? 관심이 많고 아, 관심이 많구나. 네. 제가 영어 네. 면접 코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윈윈이 되는 자소서 되게 좋다고 해요. 나한테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뽑은 너네도 좋다라는 걸 그렇죠. 어필해야 된다. 예. 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아요라고 잔뜩 써놓은 친구들은 그래서 왜 내가 너를 뽑아야 되는데 그쵸, 이게 맞아요. 궁금해요. 그렇죠.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 회사 좋은 건 나도 알아. 네. 근데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라는 거죠. 예. 맞아요. 영어로 1분 자기소개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마탕 엉망 장작께서 정작 진짜 1분 어필을 하실 수 자기소개. 있는. 이거는 유료 버전으로. Introduce 맞아요. yourself. Let me introduce myself. 네, 네. 차근차근 또 나중에 영어 면접으로 한번 열어주세요, 피디님. 예. 영국식 발음으로 한번 해주시고 건쌤 모시고 또 예. 호주식 예, 발음을 호주식 한번 발음, 해보시고. 미국식 발음, 여기는 식민지식 발음. 식민지식 식민지라뇨. 발음으로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식민지 발음으로도 외국계 기업 11년 다닐 수 있다. 와, 제가 맞아,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실제 진짜 외국계 기업에 맞아요. 저기 하신 분이니까. 예. 맞아요. 맞아. 제가 요즘에 외국계 기업에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죠?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아, 제가 정말요? 제가 영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 그러면은 11년 다닐 수 잘하시면서. 있어요. 외국의 기업 IBM에서 잘 나갔습니다. 영어 근데 제- 직책 직급이 높아질수록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영어가 필요하긴 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네. 그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 멋진 영어 있잖아요. 네. 미국식 영어 뭐 이런 것들 제가 들어볼 기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인도식 영어, 남미식 영어, 그렇죠. 폴란드식 영어, 네. 중국식 영어, 일본식 영어 이게 섞여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진짜 네. 발음 신경 많이 썼거든요. 음. 발음 신경 썼고 사실 위축됐었어요. 그렇죠. 제 팀원은 보통 이제 그 텔레컨퍼런스를 하면은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자리에 앉아서 해요. 음. 저는 회의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아. 위축돼가지고. 부끄럽고. 네, 부끄러웠어요. 하셔서 또. 너무 잘하는 거야. 음. 근데 이해해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저도 제 자리에서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발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맞아요. 것도 전혀.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뭐 쟤도 저렇게 하는데 맞아요. 네. 뭐 나라고 그럼요. 못해? 네. 어. 그럼요. 인도식 영어? 어우 정말 힘듭니다. 인도식 영어는 정말 우리 이해해야- 차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인도 시스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위안을 삼았어요. 저도 네. 인도식 영어를 하고 나서 한 30%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근데 맞아요. 미국에서 10년 살고 온 제 팀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얼만큼 알아듣느냐라고 했더니 잘 50% 못 알아듣는데. 네. 핵심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쵸. 맞아요. 저도 그걸로 핵심만 조금 전달하면 추론하는 되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제가 아직도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계속 그래요? 좀 까먹지 음. 않고 싶어서. 그런데 외국계 임원분들도 많이 다니세요. 네, 그럼요. 영어를 네. 계속 잘하고 맞아요. 싶다고. 예. 이미 잘하시는데도 네, 많이 그 유학 다니시더라고요. 몇 년 다녀왔다고 사실 네이티브가 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발음도 그렇고 문장을 구사하는 구조도 그렇고 어휘력 부분도 그쵸. 그렇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죠. 예. 제가 아는 분이 그 제가 이제 차장일 때 임원이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이를 늦게 낳아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정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부모 뭐 면담 이런 거 하는데 다 있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복도에 나가서 영어로 이제 네, 네. 받은 거죠. 그 다음서부터 아이가 아빠 학교에 오지 마. 왜? 발음이 왜 그래? 아이고. 진짜요? 네. 창피해. 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분 멋있는 정말 일 거지. 잘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문제 없이 영어로 어. 일해 나가시는 분인데 어. 발음 때문에 어. 그런 분들 다 다녀요. 괜찮습니다. 그럼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업무 역량이 그럼요. 중요하죠. 음. 우리 축구 대표팀 기록했대요? 저 소식이 이렇게 저도 지금 저 댓글창으로 소식만 접하네요. 그렇죠. 아, 너무 코리안식 고생하셨어요. 영어 맞아요. 그렇죠. 그쵸. 다 그쵸. 영어는 꾸준히 하면 됩니다. 네. 오히려 한국 네. 사람이 있는 데서 영어 하는 게 더 창피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더 창피해. 맞아요. 그죠? 막 지적해 막. 어디든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게. 뭐만 하면 듣고 계시고. 예. 맞아요. 영어는 자신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진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앞에서는 저는 진짜 이렇게 제끼고서 영어 했어요. 네.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 중요해요. 회의하는데 10명 중에 한국 사람 한 명 껴있으면은 이렇게 눈치 보면 괜히 위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말하면 맞아요. 문법이 틀리지 않을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죠. 네. 우리 맞습니다. 다시 이걸 네. 예,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죠. 네.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입사 후보를 음.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구조를 하고 좀 설명을 있었고. 해주셨는데 네. 네. 조금 더 어. 보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원 동기 부분 관련해서는 잘 구조를 잡아주셨고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 양식을 잡아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확실하게 좀 지원 동기 관련돼서는 내가 핵심적으로 과거의 그 경험 중에서 정말 자기소개서 500자 기준에는 한 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핵심 소재를 좀 뽑으면 좋을까에 대한 소재 정리를 키워드로 좀 한번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입사 후 포부 네. 문항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 분석에 대한 답변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도 답변의 구조를 한번 좀 짜보면 일단 뭐 첫째, 둘째 해서 시계열적으로 많이 쪼개죠, 그렇죠?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목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쪼개는 건데 이거를 사실 쪼개는 이유는 뭐 이게 꼭 정답입니다 이 말은 아니고 약간은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실천을 하겠다라는 단기적인 목표.
목표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는 내가 이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 즉 나는 10년 뒤에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감이다. 약간 이런 포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목표, 첫째의 목표에는 네. 여러분들께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리고 기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직무 소개서에 나와 있는 그 직무의 업무 범위를 착실하게 잘 뜯어보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하나씩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이 사실은 어렵죠. 시계열적으로 장기적인 포부, 비전, 그래서 뭘 써야 됩니까? 라는 부분은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살짝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부분은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신사업에 조금 초점을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내에서는 사실상 1, 2년 내에 실현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목표 단위를 비즈니스 공표를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10년 정도 주기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지원하실 때 그 전략과 좀 잘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사업으로 보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차세대 리더로 혹은 중간관리자로 성장을 하여서 비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좀 적어주시면 이것도 500자 요 글자 수 분량에 맞춰서 알차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만 하나만 네. 점검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네. 써보고요. 그거를 본인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CJ 제일제당을 썼어. 근데 읽어보는 거예요. 딱 읽으면서 내가 서류심사위원이 어디 서류심사위원이냐면 롯데 서류심사위원이에요. 내가 심사위원 했어. 근데 우리 롯데에도 지원 동기로서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 이거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CJ를 지원했는데 다른 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원 동기는 우리를 위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기업 분석이 비즈니스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쫙 읽어봤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 넣어봤는데도 말이 되네? 던져버리지. 읽고 싶겠어요? 던지지? 야 이거 여기 하나 써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연애 편지 썼구나. 예. 그렇지 뭐 행운의 편지지 뭐 이거야. 예.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고요. 정성이 덜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 한 네. 번쯤은 점검해 보세요. 다른 기업에 이걸 그대로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원했을 때도 되겠느냐? 된다? 안 돼. 이제 탈락.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쓰는 걸로. 다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스텔라 선생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입사 후 포부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도 저도 추천하는 것이 단기와 중장기로 좀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크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네. 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 같은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는 전 우주를 구할 것 같은 친구도 있어. 예, 아주 사명감이 대단해가지고 네. 그런 친구들은 우리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구만. 이런 친구 뽑으면 분명히 회사 들어오면 허접한 일 엄청 할 거거든. 생각지도 못했던 맞아요. 허접한 일 많이 할 거야.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들어왔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이거 안 할래. 나 나갈래. 딴 데 좋은 나의 유토피아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거기 찾아 돌아다닌다고요. 헤드헌터 찾아 돌아다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실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와 더불어서 단기적인 목표를 저는 함께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 직무에 대한 미래를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회사에서는 그 신사업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네. 외부 환경의 변화들을 내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확장시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적 변화,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1인 가족의 증가라든가 뭐 MZ세대 아니면 1인 그 고령화 이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는 기술의 변화, 뭐 IT 기술의 변화, AI, 빅데이터, 뭐 IoT, 로봇, 뭐 AR, VR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 직무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이 직무에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의 변화들, 예를 들어서 뭐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미중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 직무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중심축을 회사와 직무로 세워놓는 거야.
보통 향후포부를 얘기할 때 많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들이 내가 미래에 뭐 하고 싶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의 꿈과 소망 말고 당신이 미래에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써먹힐 수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 이걸 궁금해하는데 본인의 꿈과 소망을 얘기하거든. 그건 딴 데 가서 하세요. 우리 비즈니스에서 직무에서 미래에도 쓸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중장기적인 목표는 회사의 직무에 축을 두고 얘기를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게 단기적인 목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단기적인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유치하면 좋다. 오. 대신 현실적이어야 된다. 현실적이야. 현실적이게. 당장 내가 진짜로 이뤄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런데 1년 내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부장급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서 절대 못 해요. 1년 가면은 바닥에서 박박 기어야 돼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귀여워요. 예, 나 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오히려 유치하지만 현실적인 것. 떠오르네요. 예, 그리고 현실 박박 기었죠. 네, 그죠? 전 진짜 바닥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죠? 우리 저기 굉장히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면 화려한 비즈니스에서 했는데 보면 분명해요. 제가 그 다니는 경로가 대부분 그 저기 이렇게 뒷골목 다니듯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그쵸? 저는 호텔 쪽에 있었으니까 앞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그쵸. 화려하지만 뒤에 이제 백오피스는 다 똑같죠. 다 똑같고 그쵸. 오히려 더 그 뒷정리를 더 해야 되고 손님들 가시고 나면 선배님들 밑에서 바닥을 정말 청소를 했었고 그쵸. 예, 이제 뭐 다 날리고 이제 뒤에 이게 남아 있는 것도 이제 정리하고 음식 정리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요. 맞아요. 처음 가면 그래요. 저도 네. 좋은 회사 들어가서 IT로 시작을 했는데 네. IT 가면 멋있는 뭔가 프로그램 하고 멋진 거 막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정장 무릎이 구멍이 나는 줄 알았어요. 바닥 기면서 선 깔기도 하고 그쵸. 그거 테스트하고 오류 나는 거 잡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 오류가 안 잡히면 밤 새우고 밤 새우면서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가서 자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그거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도 맨바닥에서 자면은 그냥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신문 깔고 잤어요. 신문 깔고 조금 추우면 신문 덮고 아이고. 그렇게 잤거든요. 예, 고객 앞에서는 탁그 정장 입고 또 그렇죠. 얘기하고. 맞아요. 예, 처음에 그렇게 일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 난 단기적인 목표는 정말 어려운 일 다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 네. 신입으로서. 할 수 예, 있어요. 신입으로서 네.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맞아요. 단기적인 네. 목표에서는. 그리고 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좀 성과 지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 내에 뭐 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1년 후에 그거 했어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봐요 했잖아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성과 지표. 그것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예. 태성쌤 대본 있는 거 아니냐고. 술술술. 술술술. 네. 정말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와중에 뉴비 네. 안냥냥님도 들어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예. 자소서 특집 계속 해달라고 예. 벌써부터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데 네. 계속 나와주실 거죠? 네. 불러줘야지. 그쵸? 아니 불러줄 나와주세요. 너무 두 예. 분 다 바쁘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좀 네. 짚어봤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런데 어떤 구조로 써야 되고 어떻게 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솔직히 고민이죠. 그러니까 시간 애매하게 남았는데 맞아요. 다음 얘기 할까 말까 고민이지. 안 돼요. 안 그죠? 돼요. 안 돼? 네. 아, 그래. 합니다. 아껴 둬야지. 또 할 네, 얘기 그러네요. 없으면 뭐 벌써 계속 시간이- 풀어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예. 네, 네, 네. 지원 동기 할 때, 향후 포부 얘기할 때 네. 보면 그 아까 정확한 성과 지표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1년 뒤에 내가 뭐 품질을 몇 퍼센트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거 가능해? 아니거든요. 면접에 가면 꼭 공격을 받아요. 예, 뭘 할 수 있다고 1년 내에 못해요. 공격을 받을. 맞아. 네, 못해요. 알았죠? 못하니까 진짜 현실적인 거. 품질 관리라는 큰 틀이 있다라고 하면 네. 품질 관리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뽑아보세요. 맞아요. 품질 관리에서 뭔가 하다못해 그 문서를 정리해 보겠다. 그동안 이렇게 산재 있는 양식이 다른 것들 이것을 내가 하나로 통합해 보겠다. 또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봐야 될 매뉴얼, 신입사원용 매뉴얼을 내가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거 신입사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면접관은 아니면 서류심사위원들 야 이거 우리 있는데 뭘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거는 저는요 네. 신입사원용이에요.
이런 거지. 신입사원용하고 기존 사원들이 보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기존 사원들이 보는 거 보면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내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성과 지표라는 게 봐요. 했어 안 했어 1년 뒤에 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과 지표라는 근데 거죠.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입사후 포부를 신박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도 상관없다. 지구를- 유치한 거. 예, 지구를 구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시골로 시골 가지 가서는 말라. 저희가 뭐 소설 대회를 사실 하는 것도 그쵸.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아,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다. 네네. 서류 합격을 해도 면접 때 네. 꼭 공격을 받아요. 네. 예. 그러면은 거의 그거는 방어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피하시는 것을 예. 추천합니다. 네. 우리 신입사원 때 네. 박박 기던 얘기했는데 네. 어땠어요? 신입사원 때 예. 아, 그냥 뭐 세상 눈치 다 보고 살았죠. 예. 누가 눈치 주던가요? 전 대충 짐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혼자 제 성격이 저 또 혼자.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도 네. 그랬어요. 그쵸.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무도 아닌데. 안 하는데도 네. 혼자 눈치 보고 맞아요. 다니고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뒤에서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시지? 예,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러네요. 흘렀어요. 막 처음에 이거 어떻게 팔주해요 했는데 예. 역시 데이터가 벌써 많이 진짜? 계세요. 벌써 벌써 저희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 이런 식으로 매 중가요. 아마 네. 이렇게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너무 좋아요. 완벽한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저희 선물 예. 유비분 지금 유비님 계신가요? 그렇죠. 네. 지금 계시면 드릴까요? 네. 그 앙냥냥님. 앙냥냥님. 네, 앙냥냥님 보고 계시다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뭐 드릴 거예요? 하겠습니다. 뭐 드릴까요? 다이어트 밀키트, 네. 발효식초, 발효식초 예. 건강식품으로 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이분 마른 분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더 건강하시라고 맞아요. 연말이니까 네. 더 건강하시라고 저희가 건강 챙기실 수 있는 다이어트 밀키트와 발효식초 보내드릴게요. 해서생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희가 그게 눈치가 욕심이 나거든. 있어요. 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든요. 다음번에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한테 발효식초 아, 선물해서 드릴게요. 예, 어깨는 마르고 배는 나오고 이거 나 밀키트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제공하는 네,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다이어트 밀키트 네. 먹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 오늘 이 알잘딱글센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방